자, 오늘은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연구실에서 인사를 좀 드립니다. 제가 이제 약국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학교 연구실에서 또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대학원생들 지도도 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서 연구실에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에서 처음 해볼 이야기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해서 가장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용어여서 오늘 좀 골라봤는데요.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은 간략하게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인지 그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명한 학술지에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주제들이 커버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10년 정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관련된 시장도 커지고 관련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신약이라든지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되면서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생겨서 사실 서로 소통하는데 곤란할 때도 있기는 한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는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미를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러니까 미생물에서 온 단어죠.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그리고 이제 바이옴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미생물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미지를 알고 계시니까 이제 바이옴이라는 거는 생태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군집의 생태계라고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 종류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장에 살고 있으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구강에 있는 미생물 군집은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죠. 영화 중에 라이온킹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이온킹에는 이제 자연의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돕기도 하며 균형을 맞춰가면서 잘 살고 있죠. 주제곡도 서클 오브 라이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서클이 들어갑니다. 어떤 바이옴이라는 단어에도 이게 생태계, 원형, 뭐 이런 이미지를 담고 있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생태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가 깨지면 자연에서도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접할 수 있죠. 뭐 개발이 많이 된다거나 그 종의 밸런스나 다양성이 깨지기도 하고요. 새로운 종이 유입이 되면 또 생태계가 파괴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건강에 있어서도 몸에 살고 있는 이 장내 다양한 부위의 미생물 군집의 균형이 깨지면 건강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 몸을 간단하게 도형으로 그려봐라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렇게 원기둥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원통으로 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나 있는 구멍이 우리 소화기죠. 입부터 이제 항문까지 나 있는 소화기관이고요. 왜 이 구멍을 그렸냐면은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뭐 세컨 지놈이다, 뭐 아니면은 뭐 오장육부 얘기하지 않습니까? 간신, 비폐신 중요한 장기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6번째 장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표면을 덮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유전병에 걸렸거나 하면은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유전병들은 다 난치병이나 불치병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타고난 대로 유전적인 문제가 결함이 있어서 생긴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덮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의 어떤 요인을 크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환경적인 요인을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건강에 이롭게 질병에 걸리지 않게 관리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구멍이 뚫린 원통형으로 사람을 구했고, 한의학에서도 기관지, 호흡기, 폐까지 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한의학적으로는 표리, 질병이 뭐 겉에 있다, 밖에 있다,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이 아니라 밖이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환경적인 요인이다.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균들은 우리 몸에 좋은 이로운 점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 균들 중에서는 뭐 유익균이라고 부르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이제 유해균으로 많이 부르죠. 그리고 또 막 이상한 균들도 있습니다. 좀 되게 특이한, 아직까지 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특이한 균들도 존재를 합니다. 뭐 이런 특이한 균들, 이상한 균들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앞으로 좀 파악을 해야겠죠. 장내 세균만 하더라도 보통 수백 가지, 또 많은 사람
사람들은 뭐 1000종 이상의 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느냐 물어보시는데,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예를 제시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대변을 보면 분변은 이제 수분을 다 말리고 그 무게를 쟀을 때 한 3분의 1 정도는 미생물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균들이 우리 몸을 뒤덮고 생태계를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카툰입니다. 만원버스 같은 환경 속에서 미생물들이 뭐 치고받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세균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는 게 맞아? 이게 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서로 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카툰에는 100조 개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이게 써 있는데요. 예전 데이터고 최근에는 수정이 돼서 한 30조 정도, 우리 몸의 이제 세포 수보다 조금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역할도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미생물 하면 뭐 징그럽다, 작다, 뭐 중요하다, 뭐 아메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게 최근에 조사를 했으면 코로나, 뭐 아니면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현상이 되셔서 여기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굉장히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실 많습니다. 미생물에 대한. 몸이 살아가는데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과 우리가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고요. 생태계를 잘 가꾸고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관리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왜 중요한지 알아봤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재밌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만, 당뇨, 대사질환뿐만 아니라 뭐 치매라든지 파킨슨, 아토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되고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재밌는 얘기들은 앞으로 좀 소개를 제가 차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